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운명의 휴전 협상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란 대표단은 미국과의 휴전 협상을 위해서 파키스탄 수도죠. 이슬라마바드에 도착을 이미 했고요. 미국 대표단도 방금 전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항공기 추적 웹사이트에서 미국 대표단의 이동 동선을 조금 추적을 해본 것 같아요. 보니까 미국에서 바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동 미군 공군기지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파키스탄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시간상을 따져봤을 때 오후 4시쯤에 파키스탄에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예. 저는 미국에서 바로 가는 줄 알았는데 굳이 저렇게 미군 기지를 좀 통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마 지금 벤스 부통령이 헝가리를 방문했었거든요. 아,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람슈타인, 독일에 있는 람슈타인 공군기지에서 뭐 전용기를 갈아탄다라든가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로 이제 다른 중요한 협상에 참여해야 될 인원들이 먼저 이 람슈타인 공군기지에 와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합류해서 같은 비행 지금 이제 영상에 나오지만 뒤에 있는 게 이제 전용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아마 이제 람슈타인 공군기지에서 인원들을 태우고 파키스탄으로 출발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지금 파키스탄 정부 같은 경우에는 도착하면 신속하게 도착 비자를 발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전에 받지 않고 오는 대로 그렇죠. 그냥 바로 발급을 해주겠다. 왜냐하면은 국무부 인사들 혹은 이제 파키스탄에 있는 미 외교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자 문제가 필요가 없지만 지금 이제 새로 들어오는 이 협상과 관련된 인원들은 이런 비자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일 뭐 현지 시간으로 내일 진행될 이제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회담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11일 토요일 오전에 진행되는 협상이고요. 파키스탄 시간이 우리보다 4시간 늦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도 토요일 오전 중에 협상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파키스탄 현재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협상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 곳이라든지 엄청나게 통제가 강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좀 지나다니고 파키스탄 군인과 경찰들이 도심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외교공관, 정부 기관이 밀집된 곳에는 바리케이드로 막고 이제 검문을 더 강화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문성무 센터장님. 네. 파키스탄 어느 지역에서 좀 회담을 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나요? 예, 뭐 지금 후보지로 한 대략 3군데가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총리 공관이냐 아니면 외교가가 밀집된 곳이냐 아니면 그 세레네 호텔이라고 있더라고요. 예. 이 세레네 호텔도 굉장히 보안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세레나 호텔이군요. 저기나 보니까 세레나 예. 호텔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보안입니다. 둘째도 보안이고 예. 그다음에는 이제 경비죠, 안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세 개의 장소 중에 어느 장소가 가장 안전이 보장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편의가 필요하거든요. 편의 시설이. 그런데 제가 볼 때 외교단지나 총리관저 같은 경우는 편의시설은 제대로 안 돼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협상이 개시되면요. 협상이 당일로 되면 좋겠지만 당일로 안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쵸. 이틀, 3일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인원들이 안전하게 묵고 여러 가지 편의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또 호텔이 또 주리한 그 이점들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모든 것들 안전, 신변, 경호 그리고 보안 그다음에 편의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고려를 해서 정하는데 이 장소가 안 밝혀질 수도 있고요. 계속 사후에 밝혀질 그런 가능성이 그 큰가요? 보안 유지 때문에 이 장소를 안 밝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다른 정상회담, 다른 회담과는 달리 이게 굉장히 특히 이란 측 대표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미국이랑 북한이 싱가포르 하노이에서 회담했을 때는 양측의 숙소가 다 공개가 되고 네. 회담 장소인 호텔도 사전에 공개가 됐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건 뭐 사실은 미국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한 것도 아니고 트럼프도 김정은과 굉장히 사이가 좋다고 얘기를 했고 예. 김정은도 트럼프를 이제 역사적으로 처음 만나는 거니까 장소나 이런 걸 공개를 해서 김정은이 세계 최고의 지도자와 나란히 어깨를 맞추고 회담을 한다는 걸 극적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상당히 공개를 하고 했지만 이번에 회담은 그런 것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중동 전쟁의 최대 분수령이 될 이번 협상은요. 지금 문성무 센터장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루 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일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예상까지 나옵니다. The president is dispatching his negotiating team, led by th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J.D. Vance, Special Envoy Witkoff, and Mr. Kushner to Islamabad for talks this weekend. The first round of those talks will take place on Saturday morning local time, and we know we look forward to those in-person meetings. قبول ندارم آتش بس و باید حتما اسرائیل از صحنه روزگار حذف بشه. من به نظرم یه جور ما حکام میدونم خیلی باید سیاحت شده هم داره که به مشاوره اما هم داره که به خودی میدونم این رو واقعا تصویر میکنه. 네, 특히 이번 협상은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처음 대면으로 진행이 되는 거라서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측 대표단 그리고 이란 측 대표단 이런 인물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텐데요. 15가지 중재안을 줬고 10가지 안이 역으로 제안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추려보면 이 3가지 정도가 핵심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라늄 농축 부분, 핵무기를 개발하기 직전 단계이기 때문에 우라늄 농축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호르무즈 해협은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또 레바논 공습 문제는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거냐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현정 위원님. 네. 이 3가지 정도 이제 어느 하나 쉬운 건 없습니다만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사실 지금 미국 측도 또 이 이란 측도 사실 굉장히 이제 뭐 좀 벼랑 끝에 몰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이란에 대한 전쟁이 전쟁이 아닙니다. 군사 작전이에요. 밀리터리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전쟁이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 시점이 지나가면 의회로부터 이 전쟁 예산을 더 추가로 승인을 받아야 추가로 진행할 수가 있어요. 예. 그 시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계속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의회가 지금 이 전쟁에 대해서 특히 공화당 쪽에서도 상당히 어떤 회의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짓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란 측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거의 뭐 국가의 기능 자체가 마비 직전이잖아요. 거의 마비됐다고 봐야겠죠.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어떤 협상이 자칫 길어지면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사실은 미국과 입장이 다르고 네. 어쨌든 간에 이번 기회에 네타냐후 같은 경우는 12일부터 재판이 다시 시작된다고 그래요. 그동안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이제 재판이 중단이 됐는데 법원에서 12일부터 네타냐후가 지금 여러 가지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네타냐후도 12일부터는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네타냐후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지만이 본인이 뭔가 국내적으로 불안한 위치를 극복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어떤 삼자 간의 지금 촉박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제 문제는 호르무즈 개방 문제예요.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번에 전후 복구 비용을 이걸로 지금 충당하겠다는 계산이 강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한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갔다 했지만 네.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통행료를 인정하게 되면 예. 세계 각국이 이런 자연해협의 통행료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세계 무역은 이제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세계화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이 심한 이야기로 해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과연 미국이 한다? 그건 아마 국제사회가 용납을 못할 겁니다. 예. 미국 내에서도 용납을 못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한 아마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이고 우라늄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은 지금 현재 있는 우라늄을 다 가져 나오겠다라는 것이고 아마 이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 미국과 합의대로 농축 수준을 낮추겠다. 네. 뭐 이런 수준은 아마 할 텐데 지금 전쟁까지 벌인 상황에서는 아마 미국 측에서는 가져 나오겠다는 입장이 강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협상 이번에는 합의되기 어려울 겁니다. 네. 아마 몇 차례 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6.25 전쟁도 지금 휴전협상 시작한 지 몇 년 뒤에 53년도에 체결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일간이 될지 흩어졌다가 또 모이게 될지 여러 차례 걸쳐서 회담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회담에 참여하는 게 바로 벤스 부통령인데요. 전쟁 회의론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미국 대표단을 이끄는 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됩니다.
Vice President Vance has played a very significant and a key role in this since the very beginning. Of course, he's the president's right-hand man. He is th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e's been involved in all of these discussions. 트럼프 대통령은요, 일단 협상 전망이 상당히 밝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란 지도자들은 언론에 얘기하는 것보다 회담 자리에서 훨씬 합리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뭐 낙관하는 근거는 있고 얘기를 하는 거일 것 같긴 한데요. 트럼프가 이렇게 좀 긍정적인 전망 내놓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휴전 합의 자체도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고, 또 한 가지로는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 잘 아시겠지만은 몇 번에 걸쳐서 연장도 하고 이랬잖아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란과 관련된 특히 이제 언론에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협상이 가능한 상대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지금 2주간 휴전을 서로 합의를 했지만 이게 합의 묻는 형태로 된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서로 구두 합의 정도로 된 거다 보니까 사실 지금 논란의 부분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벤스 부통령을 내세웠다라는 건 아마 이제 이란 쪽에서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협상 대상자보다는 그래도 미국 내에서 특히 미 행정부에서 영향력이 있고 실제 권한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을 좀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벤스 부통령 아시다시피 이 전쟁과 관련돼서 이 군사작전과 관련돼서 초반부터 사실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이 이란에서 신정 체제가 시작된 지 어찌 보면 처음으로 최고위급 미국의 당국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협상 과정에서 많은 애로점이 있겠지만 네. 그래도 뭔가 큰 타결이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내일 오전에 대면 협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 세계에 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